상대의 반려동물을 한파 속에 내보내서 동사하게 만들어 놓고 재회를 바라시면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대표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연골님들, 연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딱 핵심만 짚어드릴 거예요. 나머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번씩 챙겨드릴게요. 이런 상황인데 남자 연락 올 것 같나요? 여자가 단호하게 헤어진 상황인데 맘 바뀌어서 연락 올 것 같나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이별한 지 3주가 넘었는데 연락 올까요?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 보면은 정말 많은데요. 그 질문들 오늘 영상 하나로 올킬 해드릴게요. 집중! 오늘 영상 순서는 후폭풍 절대 안 오는 순간 12가지 후폭풍 원리 요 순서입니다. 헐, 12가지나 된다고? 충격적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계실 거면은 후폭풍이 안 온다는 거고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도 사실 나만 잘하면 상황을 뒤집을 순 있어요. 핵심은 기다리지 말고 나한테 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선 후폭풍이 안 오는 12가지 상황은 이러합니다. 잡아주길 바라서 차이듯이 차신 그런 분들, 이런 경우는 제외할게요. 그건 이별을 무기로 사랑을 테스트를 한 거지 진짜 이별 통보가 아니니까요. 1번 후폭풍이 올 상황도 아닌데 그저 기다리는 경우. 요거는 뒤에 후폭풍 원리 푸는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내 갑질에 질린 경우, 내가 지나치게 의존을 해가지고 상대가 숨이 막힌 경우. 2번 부담을 준 경우, 나는 최대한 맞춰주고 잘해줬는데 상대가 떠나가 버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연인이 아니라 호구로 행동한 경우예요. 호구 하나쯤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 만나다 보면은 부담스러워서 이별 통보를 하게 돼요. 상대분이 나를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호구짓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 이별을 당한 거라고 하시면 상대가 저절로 돌아올 확률은 없어요. 한번 헤어지고 진심 어필을 하신 경우, 손편지, 선물, 아프다는 SNS 보고 전화하기, 이벤트 등등 최악이에요. 보통 상대분은 내 진심이 안 느껴져서 단호해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안 그려지니까 단호해지는 겁니다. 진심도 상대가 원할 때 전해줘야죠. 상대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진심을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만들어졌죠. 4번 힘든 티를 내는 경우. 이거는 연애의 기본 원리를 착각하셔가지고 하시는 행동인데요. 만약에 상대가 마음이 약해요. 그러면은 동정심에 잠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거면은 차라리 재회를 안 하는 게 낫죠. 이게 더 상처예요. 기본적으로 이별을 결심을 하는 거는 상대분이 진짜 막 너무 여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는 더 행복해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힘든 사람끼리 붙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태 힘들어서 이별을 했다면, 그리고 누군가랑 새로운 연애를 한다면 나를 웃게 해줄 사람이랑 하겠죠? 나를 걱정시키고 답답하게 할 사람 말고요. 당연히 자해나 자살협박 이런 것도 안 돼요. 5번째, 저주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꽤 있어요. 너도 너 같은 사람 만나라는 둥,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불행이었다는 둥, 너가 사람이냐는 둥, 이런 말을 하고도 재회가 되기를 바라셨다면 내 상식을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필터링 안 거치고 다 내뱉으면서 모두와 행복하게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막말을 여러분이 자제를 하실 수가 없다면 누군가랑 연애를 하실 자격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를 발동시켜버린 경우. 이게 뭐냐, 상대가 이미 다른 사람이 생긴 경우에 발동이 될 수도 있는 효과인데요. 어쨌거나 상대가 새 출발을 한 경우에 내가 두 사람 사이에 방해꾼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상대가 나를 기피하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여러분이 연애 자격의 재회 상담을 신청하신다고 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절대 방해꾼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자제를 해주세요.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미 해버렸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앞으로는 더 이상 상대분이나 경쟁자분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제발 중지를 해주세요. 7번째, 질투심 유발을 하는 경우. 뭐 아니면 도 전략인데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걸고 도박을 하시겠어요? 상대가 불안형이면 먹힐 수도 있지만
회피형이라면 오히려 남았던 미련마저 싹 말려버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애착형은 보통 혼자서 진단을 할 줄 모르세요. 그래서 섣불리 행동하시는 건 진짜 비추예요. 8번째, 모자란 변화를 가지고 설득을 하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상대가 원하는 건 내년에 결혼을 하는 거라고 할게요. 내년에는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웬만한 건 끝난 사람이어야지 연애를 할 만하겠죠? 그런데 나는 이제 막 취준생에서 간신히 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상대분 주변에는 이미 누군가와 결혼할 준비가 끝난 매력적인 사람들이 잘 해주고 있다고 할게요. 이때 상대가 굳이 나한테 미련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나랑 함께 했던 시간 때문에 연애는 의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시간은 다른 사람이랑 만들 수도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특별함까지 억누를 수 있을 만큼 정말 특별한 사람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애, 결혼은 지극히 현실이에요.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연애는 이어갈 수가 없어요. 9번째, 논리적 설득, or 감정적 매달림. 두 개 다 답이 아닙니다. 단호한 상대는요, 감정적으로도 많이 지쳤고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지만 논리적으로도 나와의 연애가 본인에게 왜 불행한지 끊임없이 합리화 중인 상태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짐만 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쳐내버린 상황이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저 논리적으로 설득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지치고 상처받은 감정이 해결되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 나오는 반응이 왜 이제 와서 그래? 진작 잘하지? 라는 반응일 거예요. 이미 상처받았다는 거죠. 네가 이제 와서 잘한다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많이 호소를 하는데 이것 또한 상대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을 위로해줄 에너지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별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조심할 거, 내가 섣불리 상대를 공감을 해주기 전에 내가 상대분의 생각을 정확히 아는지 제대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속을 그렇게 잘 알았다고 하면 이별당할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내가 사귄 사람, 내가 제일 잘한다. 이런 자만심이 여러분의 재회를 망칩니다. 10번째, 제3자를 활용한 경우. 상대가 회피형이거나 여자인 경우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나마 나와 함께했던 시간 자체는 이 사람이 아름답게 기억을 했다가도 여러분의 이 행동 하나로 무섭다라고 여러분을 느낄 수 있어요. 나한테 다가오고 싶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무섭고 소름 끼치게 만들면 안 되겠죠? 11번, 업계에서 매장. 반인륜적인 행위. 상대가 안 돌아올 만한 이유에 속하는데요. 남일일 땐 되게 당연해 보이는 게 내일이 되면 판단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날 떠난 게 너무 원망스러워서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으면 여러분 재회는 바라시면 안 돼요. 상대의 반려동물을 한파 속에 내보내서 동사하게 만들어 놓고 재회를 바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친족과의 상대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성행위를 하셔서 걸려서 상대분이 정이 떨어진 경우도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을 했어도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무리일 수 있어요. 상담사인 연애 자격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드리거나 공감을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신청하셔도 거절하게 됩니다. 12번째, 매력이 없는 경우. 상대 입장에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만난 경우가 있어요. 혹은 나한테 잘하길래 사귀다 보면 마음이 생기겠지 했는데 사귀어 봐도 마음이 안 생기는 걸 확인을 하고 이별 통보를 한 경우겠죠. 애초에 상대가 나한테 반했던 것도 아닌데 내가 그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 혼자 후회를 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기적은 없어요. 12가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 경우에 해당하면 마음을 무조건 접어야 되나요?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게 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대체 뭐가 있나요? 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행운이 나를 선택을 하기를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행운을 불러올 수 있으면 재회가 가능하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11번, 이런 거는 저희가 거절을 하기 때문에 재회를 시켜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방법이 없진 않겠지만 사람으로서 공감할 수가 없는 상황을 공감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상담사에게도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맡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후폭풍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좀 더 맞는 용어는 미련입니다. 선폭풍, 후폭풍 이런 미신 같은 단어에 휘둘리지 말기로 해요, 우리. 미련은 간단히 말해서 아쉽다, 아깝다 라는 감정이에요. 간혹 커플이 지나가면 여자가 아깝네, 남자가 아깝네 이런 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개념으로 아깝다라는 말을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상대보다 가치가 있으면 제외가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 구조를 세우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연인끼리 서로 비교를 하면서 우월감, 열등감 이런 걸 가지는 게 건강한 관계는 아닌데 건강한 관계를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 이런 이상한 논리 구조를 짜시는 것 같아요. 미련은 나보다 상대가 가치 있어 보일 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성 중에서 상대의 가치가 높아 보일 때 느끼게 돼요. 즉 상대랑은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자니 기회비용을 느낄 때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미련이 있는 이유도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꼭 상대가 나보다 진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변에서는 진짜 다 그 사람 대체 왜 네가 만나냐고, 네가 아깝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어야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라서 미련이 있으신 걸 테니까요. 맞아요. 연애는 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은 너무나 다르죠. 어떤 분들은 돈과 명예를 거머쥐는 걸 행복으로 인식을 하고 어떤 분들은 지속적인 소확행이 가능한 삶을 행복으로 인식을 하고 어떤 분들은 보람찬 일을 하는 걸 행복으로 인식을 하고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행복으로 인식을 해요. 다 달라요. 이 다 다른 행복을 구성을 하는 요소 중에서 연애나 결혼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역에 대한 정의는 모두에게 동일해요. 의지예요. 그 사람이 남들 보기엔 좀 부족했어도 나한텐 의미가 있는 이유는 내가 진짜 힘들 때 건넸던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말없이 정말 사려 깊게 들어주는 침묵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건 단순히 스펙이 있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걸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정리해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죠. 의지만 해봤던 사람은 의지하게 만드는 법을 잘 몰라요. 당연히 연애를 하면 서로 의지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짚고 가다가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팡이 안 짚고 혼자 걸어가지 않을까요? 지팡이도 지팡이 나름인 거예요. 연인도 연인 나름입니다. 의지가 되고 든든한 연인이 있고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걸리적거리는 연인이 있어요. 냉정하게 내가 전자인지 후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후자라면 재회는 좀 어려워요. 기적이 일어나야 해요. 하지만 내가 전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고 그걸 충분히 어필도 할 수 있다면 그럼 안 그래도 혼자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우니까 이별을 선택했던 그 사람한테 마치 선물과도 같은 지팡이가 나타나는 일과 같을 거예요. 나랑 함께하는 게 무엇보다 행복할 거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래도 재회를 안 할까요? 재회는요 여러분 내가 나의 본질을 바꿔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기대게 해주지 못했던 내 모습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죠. 가끔 사람이 어떻게 본질이 바뀌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담자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본인들의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 정도 내가 앞서 살아가는 듯한 경험치를 가지고 성숙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이 어리숙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의 특성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아는 일이고 오히려 상대가 문제라면 상대의 문제점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걸 보니까 제가 이래서 헤어졌나 봐요. 어떻게 하죠? 싶으신 분들 댓글 남기려고 하셨죠?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논은 진단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보시고 상황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카톡 주시면 돼요. 오늘도 정말 저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느껴지셨나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